오랜만에 민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순위 근저당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빌리잖아요. 돈을 빌리는데 은행이 있어요. 은행에다가 돈을 빌릴 때 근저당 설정을 하면 돈을 쉽게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은행에다가, 그래가지고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게 뭐냐면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근데 채권 최고액이란 뭐냐면, 이 건물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그 건물에 대한 채권 최고액을,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건 1억이건 채권 최고액을 설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 가치가 예를 들어서 한 1억짜리라고 하면 5천만 원이나 3천만 원 정도 채권 최고액을 여기 설정을 해주거든요. 채권 최고액을. 근데 채권 최고액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말이에요.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근데 이 피담보 채권액이라는 것은 그 돈을 갚아야 할 금액이 채권 최고액이란 말이야. 이게 말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첫 번째로 은행에 빌렸는데 돈이 모자라서 다시 돈을 빌린 거예요. 후순위 근저당권자, 후순위 근저당권자라고 해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근데 채권 최고액, 예를 들어서 그 건물 있잖아요. 1억짜리 건물을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 정도 채권 최고액을 설정을 해놔요. 1억을 다 주지 않고 2억짜리라면 1억 3천이나 1억 5천 정도 낮게 설정을 해요. 그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후순위, 돈을 두 번째로 빌린 사람이,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렸어. 은행에서 돈을 빌려도 모자라서 이 사람이 돈을 갚더라도 변제하더라도 선수된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채권 최고액을 예를 들어 3천이고 5천을 갚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 첫 번째 은행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었다, 이 말이 상당히 어려워. 복습 한번 해볼게요. 이게 말을 공부를 많이 반복해서 하면 이것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봐요.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정된 담보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내가 첫 번째로 이 선순위 근저당권이라는 말은 첫 번째로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단 말이죠. 첫 번째로 그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면 돈을 쉽게 빌릴 수가 있어요. 근저당권이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3천이나 5천 정도뿐이 반절 정도 채권을 최고액을 설정을 해줘요. 그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은 돈을 빌리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걸 초과했다는 거죠. 돈을 못 갚았으니까 이게 초과됐겠죠.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로 돈을 빌렸는데 두 번째로 돈을 빌렸다는 말이죠. 자가 그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어려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